안녕하세요. 100만 독자들과 함께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가슴속 명언입니다. 한 주의 피로가 짙어지는 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이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3가지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가슴속 깊이 쌓인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발언은 정약용 선생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기를 통과하며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정을 이끌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한순간에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설고 외딴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자리에서 가장 낮고 좁은 자리로 밀려났을 때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 모든 청춘과 에너지를 바쳐왔는데 자식들이 다 자라 품을 떠나고 일터에서 내 이름이 서서히 지워질 때 우리는 문득 내 자리가 좁아진 것 같아 깊은 소외감과 위축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차가운 유대지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내 학문과 내면을 완성할 기회라며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백 권의 위대한 저서를 남겼지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자리가 작아졌다고 느껴질 때 정약용 선생의 이 격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직함이나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는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털어버려야 할 원망과 서운함을 지우고 나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정약용 선생이 유대지에 있을 때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것은 가문이 무너져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패족세조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먼 곳에서 보내오는 편지에는 절망과 원망 그리고 아버지의 처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혔다는 자식들의 소리 없는 원망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서운함과 한흔이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히려 가슴이 이어지는 절제와 사랑으로 이렇게 꾸짖고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패족이 되었다고 하여 원망하고 한탄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짐승의 처지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세상이 너희를 막았다고 여겨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처지가 궁박할수록 남의 탓을 지우고 오직 책을 읽으며 내면을 닦아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이 부모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의 무심함을 섭섭해하는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결국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매서운 훈계 대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털어내야 비로소 인간다운 품위가 시작된다고 눈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입에 들어갈 것, 내 몸에 걸칠 것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정작 장성한 자식들이 우리의 그 피나는 세월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오히려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이 상처를 받고 원망이 앙금처럼 남아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이 편지를 우리 마음에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반응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의 태도를 원망하기보다 그 서운함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스스로의 평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식들의 독립과 무심함을 나에 대한 소홀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들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며 우리 마음의 짐을 탁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향한 집착과 세상을 향한 서운함을 지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음에 담을 발언은 우리에게 뜨거운 용기를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유배 시절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곳은 처음에는 주막집의 작고
초랑골방이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대학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자리였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차가웠습니다. 죄인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고 해서 결코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방에 내 가지를 올바르게 닦는 방이라는 뜻의 사이제스 이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맑은 정신과 단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할지언정 내 존재 자체의 품격은 결코 흐려질 수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거나 주변의 대접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고 위축되곤 합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굳이 세상이 거창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아도 모진 풍파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당당한 존재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의 품격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시고 그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깊은 기백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간략히 새겨봅니다.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목민심서를 썼던 정약용 선생처럼 사회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식들의 원망과 무심함 앞에서도 남 탓을 지으라 당부했던 정약용 선생의 편지처럼 내면의 응어리를 과감히 비워내어 진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초라한 골방을 사이제라 부르며 단정함을 지켰듯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스스로를 늘 귀하게 여기는 당당한 기백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아지거나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서운함과 무거운 짐은 오늘 밤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평온함과 당당함만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평온한 밤 되세요.